네, 2025년 6월 5일 기준으로 현지 시간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최초로 3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미국 경제 규모의 122%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인데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최고치마저 웃도는 그런 수준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분기마다 1조 달러씩 이 빚이 불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는 지금처럼 구조적 적자가 계속된다라면 미국 경제는 지속적인 침체 또는 갑작스러운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부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도 당연히 위협을 받아서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정부 지출 삭감이나 증세 같은 전통적인 처방만으로는 역부족일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해법들도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XRP 맥시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블랙스완 캐피털리스트로 잘 알려진 버산 알자라흐가 제안한 나름 혁신적인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XRP 빠돌이가 제시한 나름의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XRP 플러스 금 토큰화 플러스 RLUSD 모델인데, 다소 생소해 보이긴 해도 쉽게 풀어서 보면 금 본위제의 부활을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해 보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XRP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왜 꼭 그게 블록체인 기반이 XRP 레저여야 하냐, 뭐 이런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XRP 초강세를 견제해왔던 인물이 제시한 나름의 시나리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양반이 구상하는 모델의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 질서의 문제는 법정화폐 신뢰 약화 그리고 부채 누적으로 요약됩니다. 알자라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 가치 재평가와 토큰화입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화폐 가치를 뒷받침해온 자산인데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앞다퉈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은 은행 자산평가 기준에서 금을 최고 등급 티어 1으로 상향 조정했고, 중앙은행들의 월간 금 매입량이 대략 80톤에 달한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글로벌 금융당국이 금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해석되는데, 알자라흐는 조만간 각국이 금 가격을 의도적으로 재평가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값이 크게 올라갈 텐데, 정부로서는 금 보유고의 달러 환산 가치를 끌어올려서 추가 담보를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을 토큰화한다는 것이 이 모델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토큰화는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금 토큰화를 통해서 금의 소유권을 디지털 형태로 쪼개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금 창고에 있는 금괴들을 블록체인에다가 하나하나 이 딱지를 붙여서 전 세계 누구나 손쉽게 팔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RLUSD, 리플사가 발행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많은데 이 가운데 시중에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는 조금 괜찮은 그런 위상이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뉴욕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엄격한 규제 아래서 발행한 기관용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1:1 달러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 등 고품질 자산을 담보로 예치하고 제3자 회계 감사까지 거치는 투명한 구조를 갖췄습니다. 쉽게 말해서 달러를 블록체인에 옮겨놓는 디지털 현찰인데, 미국 정부 부채로 가치가 보증되다 보니까 국가 자산을 토큰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알자라흐는 RLUSD가 현행 법정화폐 시스템과 디지털 금 기반 미래 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만약 정부가 금 가격을 올리고 금을 담보로 새로운 화폐를 찍어낸다라면 그 컨테이너로서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제격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의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금, 그리고 채권 등의 실물 자산과 연동된 디지털 달러를 전 세계에 손쉽게 유통시킬 수 있는 플랫폼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XRP입니다. XRP는 리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 국제 송금에 특화된 브릿지 통화로 설계가 됐습니다. 브릿지 통화는 두 나라의 돈을 교환할 때 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통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화를 XRP로 바꿨다가 그 XRP를 달러로 바꾸는 그런 방식입니다. XRP를 이용하면 각국 법정화폐나 자산 간 교환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기존에는 미국 달러가 사실상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왔지만 앞서 짚었던 것처럼 달러 자체에 대한 불안이 지금 커진 상태입니다. XRP는 기술적으로 거래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매우 낮고 또 중앙에서 무한정 발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중개통화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 사례를 보면 이 두바이 정부가 최근 XRP 레저를 기반으로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블록체인화하는 그런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두바이 금융센터에서는 리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서 앞으로 부동산 거래 등에서 디지털 달러 결제에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XRP 레저 생태계는 부동산, 또 결제 인프라 등 현실 자산과 연결되며 서서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 싱가포르, 유럽연합 등의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 위에 발행하는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국제 결제망으로서 XRP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알자라흐는 궁극적으로 XRP가 토큰화된 금과 국채를 연결하는 디지털 인프라가 돼서 유동성과 안정성을 모두 제공하는 궁극의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델이 실제로 국가 부채 문제 완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더 이상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통적 해법은 긴축 재정이나 돈을 더 찍어내는 것이지만 하나는 정치적으로 어렵고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겁니다. 알자라흐의 플랜은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금 가격을 대폭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온스당 2,000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는 금 시세를 정책적으로 $10,000, $20,000 이렇게 책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기, 당시에 미국 정부는 금 본위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 가격을 1온스당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이 보유한 금의 달러 평가액이 뛰어오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인데 금값이 예를 들어서 5배로 뛰면 금 비축분의 달러 가치도 5배로 뛴다라는 계산입니다. 물론 이게 사실 회계장부 조작에 가깝지만 정부 재무 상태가 개선되는 효과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RLUSD를 활용해서 부채를 토큰화합니다. 정부는 금으로 담보된 새로운 디지털 달러 RLUSD를 발행해 시중에 풀거나 채권자들과 교환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상상을 좀 해보면 만기 상환이 어려운 일부 국채를 아예 RLUSD 토큰으로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종이 쪼가리 대신 금으로 뒷받침된 디지털 토큰을 받게 되니까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RLUSD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자 지급도 자동화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거래가 되니까 유동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국가 부채를 블록체인으로 옮겨 놓으면 정부 재정에 대한 신뢰를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알자라흐의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본위 디지털 달러 체제로 부분적인 어떤 리셋을 한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XRP의 글로벌 브릿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미국이 새로운 금 연동 달러, RLUSD를 발행을 해도 다른 나라가 이걸 기축통화처럼 받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겁니다. XRP는 바로 그 국제적인 교환 매개를
맞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기업이 미국의 RLUSD로 결제받은 토큰을 엔화로 바꾸고 싶다라면 XRP를 거쳐서 손쉽게 엔화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XRP 레저는 24시간 쉬지 않는 글로벌 결제망이기 때문에 RLUSD와 각국 통화 간 실시간 환전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RLUSD 기반의 새로운 달러 시스템이 국경을 넘어 통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금으로 담보된 토큰을 전 세계에 유통시켜서 부채를 재조정하면서도 이 달러 패권을 새로운 형태로 유지하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 보고서도 부채 문제가 악화되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금 플러스 블록체인 결합 전략은 달러 체제를 일정 부분 연장시키면서 이 신뢰도는 높이는 나름의 묘안을 제공한다라고도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자라흐는 이런 움직임을 디지털 리셋, 다시 말해 새로운 금융 질서로의 조용한 이행이라고 부르면서 이미 곳곳에서 그 조짐이 보인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시나리오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 또 그에 따른 위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장밋빛 전망만 있을 리는 없을 겁니다. 몇 가지 현실적인 장애물과 리스크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책 실행의 문턱입니다. 금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달러 가치의 평가 절하를 의미합니다. 미국 국민이나 달러 자산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부의 이전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정치적 저항이 클 수 있을 겁니다. 또 금 본위에 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연준의 통화정책 자율성이 제약됩니다. 돈을 찍어낼 자유가 줄어드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대전환은 보통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닥쳐야만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달러 가치가 폭락 직전에 이르거나 국채 시장이 얼어붙어서 더 이상 돈을 빌려줄 투자자가 없을 정도의 빡센 위기가 와야지 정치권도 급진적인 해법을 고려를 할 겁니다. 결국 필요는 혁신의 어머니라고, 이 상황이 극한으로 내몰려야지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국제 공조와 수용 문제입니다. 미국이 독단적으로 금연동 토큰을 찍어낸다라고 해서 다른 나라가 덥석 받아들일 것인가? 이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는 해도 기축통화 패권을 쉽게 놓아주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등 브릭스 국가들은 이 달러 대안을 모색하면서 독자적인 결제망이나 금 기반 새로운 통화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RLUSD 체제를 들고 나와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 글로벌 표준화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건 주요국들이 협의해서 새로운 브레튼 우즈 체제처럼 다자간 합의로 금연동 디지털 통화를 채택하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현재 지정학적인 갈등을 보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그리고 인프라 리스크입니다. XRP 레저와 같은 블록체인 인프라에 전 세계 금융이 얹어지는 그림인데, 과연 이 기술이 그 막대한 거래량과 보안 이슈를 완벽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퀘스천 마크가 또 달리기도 합니다. XRP 레저는 지금 시점에도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고, 또 에너지 효율도 높다고는 하지만 국가 통화 시스템을 담기에는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 장애나 해킹, 예상치 못한 버그라도 발생하면 신뢰성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XRP를 글로벌 브릿지로 쓴다라고 해도 민간 기업인 리플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구조여서 중앙화 이슈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과연 자국 통화 결제에 타국 기업이 만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까?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은 0%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리플사는 점차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추진하고 규제 기관과도 협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거부감은 변수다, 아주 큰 변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금 가격을 올리고 RLUSD를 찍어내면 부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문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금가 폭등은 기존 달러의 구매력을 엄청 떨어뜨려서 단기적인 물가 충격을 초래할 수가 있고, 금 연동 화폐라고 해도 완전히 인플레이션에서는 자유롭진 않습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금 공급은 제한되니까
유연한 통화 공급이 어려워서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RLUSD 토큰으로 채권을 대체하면 채권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세부 설계도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이행 과정에서 이전 시스템과 혼란이 발생해서 이중통화 체제 혼선이나 사기, 투기성 부작용이 생길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XRP 플러스 금 플러스 RLUSD 모델은 분명히 대담하고 혁신적인 구상이지만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은 정치적 또 기술적 허들과 부작용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델의 운명은 위기의 심각성과 정책 이반자들의 결단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워낙 전폭적인 그런 시나리오여가지고 이대로 현실화되기는 상당히 쉽지 않겠다.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통화체제가 현실화될지 여부 당연히 확실하지 않지만 이번 영상에서 분석한 이런 내용들이 다가올지 모를 어떤 금융 변화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은 자리하고 있고 꼭 이렇게 된다, 돼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 상황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나름의 인사이트가 자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결국 시장에는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변화 조짐을 읽고 미리 대비하는 투자자 들만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거라는 거 함께 챙기시면서 여러 가지 리서치, 분석 이런 것들에도 조금 더 시간을 투입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특히 리플 홀더분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